주역은 음양의 관계입니다. 음이 이 중에서는 음으로서는 여자로서는 제일 잘난 사람입니다. 20대 여자니까. 지금 내 남자가 없습니다. 저 남자라고는 저 위에 할배부입니다. 할배를 내 남자로 삼을 수 없잖아. 내 남자는 오인데 오가 지금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삼녀 가까이 있는 바로 위에 사람과 그죠? 뭔가 일을 도모하면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미 몸은 젖었고 투자도 됐고 그죠?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런데 뭐지? 내 마음만 명쾌치 못하다. 불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죠? 중상관계가 전부 수도바라는 얘기입니다. 수도바라. 지금 이제 효사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효사가 이제 6개가 있겠죠. 6개가 있는데 그 6개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만 터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자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자 능력이 부족해서 참 공부하기 어렵다 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건 자기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죠? 우리가 산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는 자기 몫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 어렵다 쉽다 얘기는 좀 맞지 않죠. 초육입니다. 초육. 그러니까 음이죠. 음입니다. 양도 아닌 음이 이 말입니다. 음이 첩첩삼중을 가리려고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또는 큰 일을 도모해 보려 한다. 저 높은 꼭대기 일을 도모해 보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지요 산이 지금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 꼭대기입니다. 그죠? 이 일을 도모해 보려 한다 이러니까 이 사람 보고 하는 소리가 처음에 있는 음이죠. 육은 음이라 했죠. 음했게 하는 소리가 강기지라. 이게 발이란 소리 때문에 발 뒤꿈치 썼습니다. 뒤꿈치 가까이요. 소리 난 대로 적었습니다. 발 뒤꿈치조차도 시도봐라. 움직이지 말라. 우리가 뭔가 생각하면 발이 꿈틀꿈틀하지요. 그죠? 마음만 먹으면 뭡니까? 마음만 먹으면 벌써 입에 침이 돌지요. 그런 것처럼 행동으로 가려고 하니까 니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너의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는 발 뒤꿈치도 너입니다. 너의 발 뒤꿈치도 움직이지 말라. 스톱하라 이 말이죠. 가는 스톱이니까 스톱하라. 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 자, 저 집을 살까요? 중상관계 초육이다. 발 뒤꿈치도 올라가 움직이지 마라. 집 구경도 가지 마라 소리입니다. 그 다음 저 장관을 임명할까요? 추천이 들어왔는데 저 장관이 나한테 세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나을까요? 발 뒤고 생각도 옮기지 마라. 됐죠? 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강기지가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2번이 육입니다. 그죠? 육은 음이죠. 음의 이니까 이는 중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상중하가 있죠. 중이 가장 값이 나간다 했죠. 중정이. 이게 지금 중정입니다. 중정인데 앞이 막고 있잖아. 내가 가려고 하는데 막고 있잖아. 턱 막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의지를 해야 되잖아. 본래 내 짝은 뭡니까? 내가 중이면 여 중인 오하고 내하고가 짝이지요. 그죠? 여 1, 2, 3이 여 1, 2, 3과 똑같으니까 오와 2가 짝인데 음과 음이니까 전기가 안 통하잖아. 소통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양이라고는 이 한 사람뿐이잖아. 이 한 사람한테 가면 이 말입니다.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쫓아가면, 따라가면 도울 증자입니다.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짝을 얻지 못해서 다른 짝을 찾아가면, 다른 짝을 찾아서 따라가면 헬프 증자입니다. 헬프 증자. 다시 말하면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럼 결과는 뭡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 봐야 내 마음만 쾌치 못하다. 그죠? 내 마음만 불편하다 이야. 자, 여자로서 내 짝이 될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지금 없어서 안 보여가지고 소통이 안 되니까 다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고 또는 내가 해서 갔다는 겁니다. 근데 따라가 보니까 내 마음만 불편더라. 그러면 결과를 알았으면 내가 계획은 어찌 됩니까? 나의 장단지도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강기배라 이랍니다. 강기배라. 예, 장단지 배자입니다. 부중, 기수라. 그죠? 아심불쾌라. 그죠? 예. 너의 장단지조차도 움직이지 마라. 우리가 뭐 하려면 장단지 꿈틀꿈틀하죠? 그렇습니다. 예. 장단지가 꿈틀꿈틀 하다면 벌써 뭡니까? 허벅지로 올라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는 생각하니까 발 뒤꿈 꿈틀꿈틀거린다는 얘기고, 그 꿈틀꿈틀한 기운이 뭐 전달 뭡니까? 장단지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랫돌이 무릎 밑에서는 장단지가 제일 중심이죠. 장단지 힘이 곧 내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과 그 계획을 멈추지 아니하면, 그죠? 그 사람을 따라가봤자, 주역은 음양의 관계입니다. 이 중에서는 음으로서는 여자로서는 제일 잘난 사람입니다. 20대 여자니까. 지금 내 남자가 없습니다. 저 남자라고는 저 위에 할배뿐입니다. 할배를 내 남자로 삼을 수 없잖아. 내 남자는 O인데 O가 지금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삼녀 가까이 있는 바로 위에 사람과, 그죠? 뭔가 일을 도모하면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미 몸은 젖었고 투자도 됐고, 그죠?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런데 뭐지? 내 마음만 명쾌치 못하다. 불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죠? 중상관계가 전부 수도봐라는 얘기입니다. 수도봐라.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이제 3에서 나옵니다. 3에서. 9.3은 뭐냐고요? 9는 양이죠? 9는 양. 요게 뭐냐면 상이죠? 요거는 하지요? 요건 바깥이죠? 요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하의 한계선, 내외의 한계선, 요 한입니다. 한. 경계선, 한계선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기한 열기인이라, 그죠? 열기인이라 여훈심이라 됐습니다. 그 경계, 그 한계에서 멈춘다. 그죠? 그 뼈가, 요 뼈는 성골입니다. 성골. 성골이 뭐죠, 여러분? 성골이 꼬리뼈입니다. 꼬리뼈. 여기 지금 꼬리거든요. 여기 지금 꼬리에 해당됩니다. 여기 꼬리뼈가 깨져서 박살날 것이다. 벌릴 열자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이 위태로워지고 걱정 근심이 많고 또 내 마음이 초조해질 것이다. 여기는 뭡니까? 훈증할 때 훈자죠. 다시 말하면 끓음이 올라올 훈자입니다. 우리가 오리 훈제 이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타서 초조해질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3은 지금 요 자리는
그 경계에서 멈춰라. 다른 말로 여기 허리도 됩니다. 허리. 자, 누가 와서 중상관계 3일 한다. 당신 허리를 많이 섰네요. 허리를 좀 안 서야 되네요. 멈춰야 되네요. 됩니다. 왜요? 이러니까 당신 꼬리뼈가 지금 뭔가 깨어져 있는 것 같아. 벌려져 있는 것 같아. 정상적이 아니다. 이럽니다. 예. 요게 열자가 뭐죠? 요 자가 있죠. 죽을 사죠. 죽을 사. 그죠? 죽을 사자잖아. 죽을 사자가 뭐죠? 사람이 죽으면 땅 밑에 이어가지고 살을 발라내본 거죠. 살을. 요게 살이죠. 다룰자가 육다르니까 살이죠. 살. 우리 몸의 살. 살인데 요걸 발라냈다. 그러니까 뼈골자네요. 뼈골자. 살 발라낼 뼈알입니다. 요게. 요 부수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땅 속에 묻으니까 벌써 살이 발라져 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살을 발라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칼로 섰다고 합니다. 칼로 섰다는데 뭐 죽은 시체를 섰겠습니까만은 옛날 장례 풍습 중 하나가 시신을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짐승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살을 발라내고 뼈만 묻었다는 소리예요. 그죠? 여러분 그 자전에 찾으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니까 뭐 벌릴 열도도 되는데 요 칼이 들어 있으니까 살을 발라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을 발라내고 뼈가 앙상해졌다 이런 소리죠. 앙상했다. 뭐가? 꼬리뼈입니다 이게. 꼬리뼈 보세요. 이 글자가 전역석 밑에 범인자입니다. 범인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뭐 전역 범이네요. 전역의 범이네요. 전역의 범이 나타나면 어찌 되죠? 우리가 호롱불 하는 말 호랑이잖아. 호랑이가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뭐냐고 그러면 이게 어둠이라는 거죠. 그죠? 어둠이라는 거죠. 예.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놔놓고 일단 저녁에 범이 나타났다는 이 형상은 여기서는 맞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는 성골 꼬리뼈라고 우리가 새기겠습니다. 예. 꼬리뼈가 됐는데 이 꼬리뼈가 상했으니 여기서는 상했으니 여 근심 걱정이 많다. 요는 민음호지요. 언덕이죠. 언덕 안에 뭐 망가지네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내 가슴 속에 뭐죠? 망가지 근심 걱정 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걱정이 있다. 그래서 어째요? 내 마음이 뭐죠? 밑에서 불을 떼 가지고 뭡니까? 연기를 피우는 훈중하는 것이 초조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그렇게 뭐 심각한 뜻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여러 설로 푼 사람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 인자를 보면 요게 전역석자죠. 전역이니까 우리가 가불병정으로 하면 이게 아침일 때 아침이고 이게 저녁이라고 하면 아침은 갑을에 해당됩니다. 갑을에 해당됩니다. 저녁이면 경신에 해당됩니다. 경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을 나타내는 요 다자가 그죠? 저녁석자잖아. 그러니까 저녁이니까 경으로 잡고 여기 인입니다. 인을 잡았습니다. 신인연 하는 건 없거든요. 경인연 이랍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조선 땅이, 대한민국 조선 땅이 간방이랍니다. 간방, 방위가. 소위 그 세계 역사,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간방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 간방일 때 이 강께서 3의 일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고 연구한 역학자들이 경인년에, 이 말입니다. 이걸 경인년으로 본 거예요. 경인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6.25라고 봤고요. 격암유록이 있습니다. 격암유록. 조선 명종 때 소위 격암유록을 쓰는 남사고 선생님, 남사고 선생의 격암유록에 보면 여기에 판문점 얘기가 나옵니다. 판문점 얘기가. 이건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그러죠. 흔히 삼팔가라 이럽니다. 삼팔가. 십서이니까 10이라는 선을 끄면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자를 엮고 팔을 여면, 그죠? 소위 세 개의 팔이 생긴다 이 말인데, 밑에 한번 보면요, 양호 이러면 양호. 요게 이제 이 호자가, 요 호자가 붙이면 요래 되죠. 요게. 그 양호는 요 두 개입니다. 양호니까 문이 두 개. 역시 이것도 팔자요. 그죠? 그 다음에 무주, 술이 없는 주점이다. 그러면 점이에요, 점이. 요것도 뭐죠? 각각 세자가 전부 38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남사고 선생이 1509년에서 1571년생입니다. 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한 1550년을 잡으면 되겠죠. 이 양반 한 50세를 살았다고 그러면 50세 정도 살았을 때가 1550대라 부르면 이때가 명종입니다. 명종. 참 큰 도인을 소문난 사람들. 이 양반 고향이 울진 영해입니다. 영해. 관심 있는 사람은 인터넷에 남사고 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1550년에, 그죠? 우리가 1950년에 생긴, 그러면 한 400년 되나요? 400년 후를 내다보고 이런 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한국에, 이제 앞에 뭐 간방 얘기가 쭉 있겠죠? 그건 뭐 생략하고. 한국에, 그죠? 판문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게 묘하게도 세 개의 팔로 되어 있다. 세 개의 팔로 되어 있다. 38서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38서이라는 게 생긴다. 그 집에는 가면, 그 38선에 가면 주점이 있는데, 주점. 술을 팔지 않는 주점이다. 그럼 뭘 팔까요? 지금 그 주점에 가서 우리가 메뉴를 하나 보고 뭘 시켜봅시다. 자, 전쟁을 시킬까요? 평화를 시킬까요? 술을 안 파니까. 그럼 뭡니까? 핵을 시킬까요? 미사일을 시킬까요? 그죠? 잠수함을 시킬까요? 술 없는 주점이라. 이게 지금 주 메뉴라. 지금 입장에서는. 그죠? 이 간방을 두고 참 연구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우리 한국이죠. 그죠? 우리 한국. 한국을 걱정하는 우리 선조들이
눈 밝은 선조들이 많이 계셨고 또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을 많이 하고 경계하고 대비하라고 했는데 후손들이 그걸 못했죠. 분명하게 우리 38선이 생긴다 하는 거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지금에 봤을 때.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강계가 우리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